첫 번째 주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FOMC 의사록, 우리가 보통 어디서 이제 FOMC 의사록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뭐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건 다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건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 일단 가셔가지고 FOMC 칩니다. 인터넷에. FOMC 치시면은 요 페이지가 딱 뜰 거예요. 자, FOMC가 뜨면 이 페이지가 뜰 거예요. 잘 찾으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내려요. 조금만. 이거 FOMC 줄임말 있네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예, 이거 줄임말입니다. FOMC예요. 공개시장위원회. 자, 여기서 보면은 FOMC 캘린더가 있어요. 캘린더에 맨 밑에 보시면은 FOMC 캘린더 이거 있죠? 이 제목이 FOMC 캘린더인데 밑에 보면 쭉 있어요. 물론 중간 거 들어가셔도 되는데 일단 맨 밑에 거 들어가십시오. 클릭합니다. 하면 요 페이지가 딱 떠요. 그래서 2023년도 FOMC 미팅스 돼 있고요. 그리고 January, February 돼 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31일에 시작해서 2월 1일 날 끝났어요. 회의가.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 뭐 2월 FOMC 회의, 뭐 1월 회의 하라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1월 회의라고 합니다.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자, 회의가 딱 진행된 날에는 스테이트먼트 공개되죠. 그리고 프레스 컨퍼런스 공개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스테이트먼트는 longer run 이것도 같이 공개가 돼요. 근데 FOMC가 회의가 끝났을 때는 당일날은 공개가 딱 요 왼쪽 거만 됩니다. 요 왼쪽 거만. 왼쪽 게 되고 약 한 달 정도 후에 뭐 한 3주, 4주 정도 후에 이게 날짜 좀 다른데 어쨌든 한 3, 4주 정도 한 달 쪽 안쪽에 옆에 미니츠 이게 공개가 돼요. 이게 회의록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DF 파일로 받으세요. 네, PDF 파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받아집니다. 뜨죠? 그럼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참석 누가 했고, 뭐, 보드 멤버가 어떻고 저떻고, 뭐, 제롬 파월 있죠? 뭐, 존 윌리엄스 있고, 뭐, 또 쭉 있어요. 여기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름 또 누가 있을까요? 각 포지션마다 다 있고, 뭐, 누가 있나, 여긴 없네? 여기는 뭐, 보드 멤버, 이카나미스트 세 분. 여기는 보드 멤버가 있구나. 이렇게 있고, 위에 가보시면 뭐, 다 있어요. 멤버분들 이름이. 미셸 보우만 있죠? 바 있죠? 그리고 윌리엄스 있고, 라엘 브레이너드, 쿡 있죠? 그죠? 굴스비 있고, 패트릭 하커 있고, 제퍼슨 있고, 닐 카시칼 형님, 그리고 로건 있죠? 그리고 이제 워커 있죠? 쭉 이렇게 어텐던스가 나와 있어요. 누가 참석을 했고, 밑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뭐, 이코노미스트 교수님들 쫙 멤버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이 내용, 나는 이거 진짜, 대놓고 진짜 이 해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경 아침에 가보시면은 뭐 당시 잡는 사이에 보시면은 이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자재 시황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도 쭉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보시면 저는 포인트만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개선됨에 따라서 지표가 좋아졌다는 얘기였어요. 이건 뭐 알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올해는 아주 약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저성장이 있을 거라 본다. 근데 저는 작년에 그렇게 프리뷰 뉴욕에서도 얘기했고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각종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저는 죄송한데 전 진짜 경기 침체 모르겠어요. 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온다고 하고 이거 가지고 무섭게 기사를 쓰고 우리 투자분들을 겁을 주는 거지? 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채팅창이 불이 났습니다. 뭐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과연 누구의 입장으로 생긴 단어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 개인들, 우리 일반 사람들 위주로 생긴 단어일까요? 아니에요. 저거는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으로 생긴 단어예요. 기업의 입장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그렇게 따진 거기 때문에 항상 저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의 입장으로 저 단어가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개인들 좋으라고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개인들 참고하라고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전 그냥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뭐 기업들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만든 단어거든요. 특히 기업들. 그러면 잘 보세요. 저거에 주어가 누군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경기 침체는 뭘까? 뭐겠어요? 지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안 팔리는 게 침체일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핑계거리다. 자기들이 파는 재화의 가격을 자기들이 욕 안 먹고 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 코카콜라도 가격을 올렸다는 건 할 말 다 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코카콜라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코카콜라가 이번에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도 욕을 덜 먹었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산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는 정말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싹 다 올렸어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어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자재가 언제까지 저렇게 올라갈까? 얘들 안정 찾는다. 근데 한번 보시라고. 안정 찾았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높여놨던 그 재화의 가격을 원래대로 낮출까? 절대 안 낮춘다. 그러면 어쨌든 재화의 가격은 높아졌어요. 원자재 가격도 높아져 있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 근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정상 이하로 내려왔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가격을 안 떨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100원에 팔던 거 120원, 150원에 팔면 그만큼 매출이 20%, 50%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비용을 줄어드니까. 그죠? 그게 실적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스타트돼서 모든 주체들이 그 실적에 꽂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실적 장세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실적 장세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그것도 욕 엄청 먹었죠? 근데 지금 슬슬 오고 있죠? 실적에 꽂히고 있죠? 여러분들이 작년에 생각했던 거 침체가 와가지고 실적이 정말 안 좋을 거다라고 과하게 걱정을 했는데 저는 너무 과한 걱정이다. 기업들 바보 아니다. 기업들이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재화의 가격을 올리든지 생산을 줄이든지 분명히 걔네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 아니다. 기업들은 디펜스 할 거다. 재무제표 마사지 할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실적 잘 나오죠. 서프라이즈까지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수준 안 나오잖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면서 달러 약세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시장에 강한 낙관론을 일으켰다. 중국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죠. 중국 지수가 올라오면 뭐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다. 왜? MSCI 지수 내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비중이 있었고 항상 지금까지는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우리 거 팔아서 중국에 A주를 매수했는데 그만큼 저점에서 매수해 놓은 게 중국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중국의 그 투자 비율이 넘어가게 된다. 그럼 넘어가면 그걸 갖다가 MSCI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잘라버린다. 그리고 그 매도된 금액을 다른 이머징 마켓으로 넣는데 이머징 마켓의 넘버 2가 사실상 우리나라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중국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거의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 그리고 연준이 지금 강한 낙관론, 사실 이거를 제일 경계를 해요. 파월이나 연준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하는 대로 먹히거든, 지금. 먹히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연준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게 코로나가 발생해서 나온 걸 막으려고 자금을 풀었죠. 거기서부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는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면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푸틴 형님이 미친 짓을 하시면서 작년 초에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올라갔죠. 거기서부터 이제 파월이 욕을 먹기 시작한 거죠. 왜 니들은 빨리 금리 인상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니들은 못 믿겠다 한 건데 연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러시아 푸틴이 미친 짓 할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억울한 거지. 연준은 지금 강한 낙관론을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되게 좋아할걸? 왜? 자기들이 하는 전략이 먹혔으니까.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으니까. 이거 자기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2% 차라면은 그게 오래 안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를 못해요. 파월 형님이 진짜 여운 게 지금 어쨌든 연준의 입은 제가 봤을 때는 제임스 블러드예요. 작년에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했던 대로 다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임스 블러드가 파월이 못한 거를 본인이 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총대 맨 거예요. 작년에 왜 제임스 블러드가 왜 다플라 찍을 때, 점도표 찍을 때 맨 위에 혼자 빵 찍었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이미 연준의 계획이에요. 연준이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게 파월 의장의 입으로 딱 나오게 되면 시장이 그만큼 파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제임스 블러드가 한 거예요. 파월은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놓고 제임스 블러드가 세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밸런스를 계속 맞춰간 거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파월은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신뢰를 포기하고 오히려 시장의 안정을 생각했다라는 그 생각이 전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특히 어제 제임스 블러드 형님이 예전에 비둘기파인 거 아시죠? 그 형님이 옛날에 닐 카시카리 형님 이상의 비둘기파였어요. 근데 이번에 어제 딱 얘기한 게 예상대로 되고 있고 괜찮은 것 같다. 연준의 생각대로 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CNBC와 인터뷰에서. 그랬을 때, 아, 저 형님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 연준 니들이 그렇게 대화하고 있구나. 감독은 파월입니다. 감독 옆에서 수석 코치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플레이어들의 주장은 제임스 블러드예요. 완벽해요. 진짜 너무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잘했죠, 이번에. 자, 이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제임스 블러드가 50bp 인상을 얘기를 했죠. 지난 FOMC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아주 소수의 위원들이 50bp의 인상을 찬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괜히 이거 가지고 소설 쓰면 안 되는데, 이게 포인트인 이유가 50bp 금리 인상을 찬성을 했어.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최종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종 금리는 제가 봤을 땐 걔네들이 이미 정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3월 달에 만약 다 플랫이 나오면은 3월 달에 나오는 최종 금리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걔네들이 생각한 최종 금리예요. 그래서 제임스 브로드 포함해가지고 한 두세 분 정도 되는 위원들이 최종 금리는 어쨌든 정해놨어. 근데 시장은 지금 그거에 대한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지. 걔네들끼리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해놨고, 지들끼리 정해놨고, 그냥 빨리 그냥 올려. 그냥 빨리 올리자. 지난번 늦게 올려가지고 욕먹었으니까 그냥 빨리 올려버려. 올려버리고, 거기서부터 그냥 홀드된 기간을 좀 줄이고, 오히려 인하로 가든지, 빨리 올려서 그냥 거기에 픽스 시키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50bp 해가지고, 그러면, 야, 계속 50bp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빨리 최종금리에 빨리 갖다 놓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론이 뭐다? 최종금리는 이미 정해졌다. 연준에서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지. 왜? 그거 얘기해줬다가 또 시장에서 또 난리 칠 거니까. 그 얘기하면 또 월가에서 정말 얍삽한 인간들이 그거에 따라서 포지션 따라가지고 또 할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지. 그게 포인트예요. 쫄 거 없어요. 절대로. 자, 모든 위원들이 대차즈 대조표 지속 축소에 동의했다.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야지.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지금 연준 자산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데. 축소시켜야죠. 자, 이것도 포인트.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높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이러돼서 파생된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포인트. 그리고 밑에 거. 여전히 가정들의 재정은 좋다고 판단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다? 가계들의 재정이 탄탄하니까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고,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더라도 소비가 그 물가 상승을 따라간다. 아까 제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기업들의 입장으로 만든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올려도 가계의 어떤 재정 상황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 따라서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와도 아주 휙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GDP 성장률은 내년과 내후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 오늘 밤에 GDP가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나중에 제가 한결 가서 말씀드릴 건데, 뭐 GDP가 내년과 내후년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분명히 지난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연준은 생각한다.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본 거죠. 많이 괜찮아졌어. 속으로는 이런 생각 할 거야. 야, 되게 많이 좋아졌고 미안한데 이대로만 가면은 금방 안정 찾을 것 같아. 이 얘기 하잖아요. 시장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죠. 좋아진 것 같아. 되게 기분은 좋아, 지금. 기분은 좋은데, 누르고, 데이터 좀 더 봐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기간 내에 CPI나 PCE 튈 수 있다. 제가 그 얘기 했죠? 기억하세요? 튀어도 쫄지 말고, 튀었을 때 흔들려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리면은 여러분들 뭐다? 사라. 이상. 자, 대부분의 위원들은 시장 리스크가 생각보다 더 적어질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게 뭐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시장 리스크는 자기들이 몇 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가 잡히기 전까지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할 거에 동의했다. 이 얘기나 4번이나 10번이나 똑같은 얘기죠. 자, 결론. 딱히 뭐 없는데 미증시는 쭉 하락했다가 끝에 좀 올리고 끝났는데 지금 미성률 괜찮습니다. 연준이 뭔가 시장은 좋은 말을 해주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있어요. 연준이 발표하는 그 난이도, 연준이 난이하는 그 정도와 시장이 예상하는 그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근데 그 갭이 줄면 줄수록 사실은 어제 변동성 크지 않았을 텐데 시장은 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임스 블러드가 그 전에 인터뷰로 뭔가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임스 블러드가 딱 CNBC와 인터뷰에서 좋은 얘기를 빵 던졌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올린 거야. 근데 FOMC 의사가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슉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의 흐름은 한마디로 뭐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네, 신경 쓸 거 없다.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